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오늘 2019년 6월 9일 일요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 드디어 7박 8일 북유럽 3국 순방, 여행, 관광 떠났습니다. 자, 마침 어제 보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제 보수의 어떻게 보면 논객의 한 분이라 할 수 있죠. 네, 네. 이제 이문열 소설가 이문열 선생을 갖다가 만났습니다. 네. 그게 저희는 요즘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제 100일, 지난주에 100일이었습니다만은 취임 2월 27일 날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에 100일 지났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 100일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허니문 피어리어드, 즉 밀월 기간 끝나고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평가받는 이 시점에서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만나서는 안 될 세 사람을 갖다가 어디 설명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왜 웃어요? 뭐 여러 사람 많이 만나면 좋죠. 아니. 물론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 정치인들이 사람들 많이 만나야죠. 그리고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왕도 마찬가지고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지부터 현인까지 사람 가리지 말고 많이 만나야 됩니다. 문제는 만나기 만나고 듣긴 듣되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뉴욕 출장 갔다 오느라고 네. 그 황교안 씨 책을 못 봤는데 네네. 제가 보고 나서 기절할 뻔했어요. 야, 참 이 사람 게으르고 네. 준비한 데 있고 네. 어떻게 이런 시집 같은 조그만 책을 들고 나옵니까? 그래도 네. 대선 대통령 국민의 소명을 받들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네. 제대로 된 책 써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니 저 문재인은 정치사람이고 운명이라는 책도 뭐 큰 거 써가지고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기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뭐 100일 됐다고 책을 냈는데 네. 지금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을 완전히 병신으로 만든 그 박근혜 탄핵 국면을 국무총리로서 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넘어온 그 사람이 네. 아무런 자기 반성 그 시기에 대한 성찰이 없이 네. 국민 앞에 이 사람이 대권 주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당에. 네. 이게 진짜 참 이 진영에 있는 분들 참 걱정되고 한심합니다. 이 사실은 이제 책에도 소개하시는 거 제가 봤는데 이게 이 밤이 몇 페이지짜리 책이에요. 그것도 뭐 어설프게 뭐 지 얘기도 아니고 136페이지입니다. 제가 예. 그 반기문 총장 뭐 대망론 나올 때 네네. 뭐 박근혜 탄핵 국면에 뭐 어지럽고 할 때 네. 제가 잘 아는 분이 한 분 그 한 달 전쯤에 이제 뉴욕 가서 이제 그 관저에서 네. 반기문 총장을 만나가지고 네. 딱 하나 충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총장님 네. 뭐 정치 하신다고 지금 대선 나온다고 지금 뭐 돌아오신다고 국내에서도 날리고 또 뭐 충청 뭐 사람들도 날리고 한데 네. 딱 하나 충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밤에 한가한 시간에 예. 저 A4 용지 2장 꺼내 가지고 예.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건지 A4 용지 2장으로 정리하십시오. 네. 그게 대선 출마의 전제입니다. 그게 안 되면 네. 접으십시오. 그게 정치 함부로 할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대. 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 A4 용지고 뭐고 그냥 그런 생각 정리도 없이 한국에 오자마자 그냥 뭐 전국을 뭐 대선 유세하듯이 박근혜 뭐 탄핵 그 이제 뭐 된 이제 아직 국회 탄핵 소추가 된 소추가 된 그 상태에서 예. 대통령이 죽지도 않았는데 장례식 다 치르고 혼자 그냥 전국 돌아다녀 제 발에 제 풀에 걸려서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렇죠. 황교안 대표도 예. 지금 이렇게 뭐 또 으쌰으쌰 뭐 민심대장 좀 뭐 하고 한다 그러는데 저 진짜 한번 밤에 깜깜한 때 혼자 앉아가지고 네. A4 용지 2장 정리하시고 네. 사람을 만나더라도 네. 만에 제가 저 두 장으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보세요. 저 2장으로 분명히 합니다. 자, 뭐라고 정리하셨습니까? A4 용지. 2장 저 대권 욕심만 가득 차서 어저께 이문열 씨 만난 거 보고서 이제 예. 만나지 말아야 할 세 사람 이제 화두를 던지셨는데 예, 이런 거예요. 누구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우선 그 전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보면 뭐 저도 예전에 보면 이제 흔한 얘기로 뭐 정치판에 있을 때 뭐 대권 나름대로 프로젝트도 세워봤고 또 진행도 해봤고 했는데 보면 진짜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또 그 중에는 걔 중에는 또 올해 그 이른바 대권 주자 만나고 잠룡을 만나면은 뭔가 또 따가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되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못할 이야기.
기소불역이 물시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하지 못할 것을 갖다가 과도하게 요구하고 그것이 큰 무척 현인이나 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우선 윤여준이 있습니다. 윤여준 장관 좀 미안합니다만 귀가 안 저러도 뭐 언필칭 보면은 윤여준 장관은 보면 흔한 얘기로 뭐 장자방이라고 그래요. 장자방이라고 주변에서 뭐 이제 자칭 타칭 장자방이라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한 이른바 대권 프로젝트 하나도 성공한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이른바 뭐 대권 주자 뭐 일본으로 이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죠. 예, 전 환경부 장관도 근데 그렇고. 왜 그런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솔깃해가지고 뭐 장자방이라고 불러드리고 뭐 얘기 듣고 그러죠. 그런 사람 윤여준 장관은 보면 자기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장자방 내는 거 일도 아닙니다. 기자분들 몇 분하고만 흔한 얘기를 딱 짜면요, 그거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마치 무슨 장자방인 듯. 그리고 하나만 한 얘기들. 우리 예를 들어서 저하고 김영광 실장하고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그 수준에 반에 반도 안 되는 수준 이야기해놓고 그거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뭐 오로지 두 장 대권 보이시죠? 대권 오로지 A4 용지 두 장의 대권이라는 글밖에 즉 이 A4 용장에 두 장에 쓰라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이며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을 함축적으로 A4 용지 두 장 즉 대략 보면 A4 용지 두 장 12호 글씨로 치면요 2,000자 정도 됩니다. 우리 칼럼 있죠? 그러니까. 칼럼 한 1,850에서 2,000자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쓰니까 못 써요. 자꾸 뭐 이문열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저 권위에 의탁하려는 좀 묻어가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생충입니다. 아니 그 요즘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던 것이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면 그런 숙주 이문열이란 나름대로 우리 그래도 그냥 올고든 보수의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어른 한 사람인 이문열에게 묻어가려는 것이 바로 이 숙주가 되고 이게 기생충적 자세입니다. 그래요. 자, 네. 저 요즘 뭐 저희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이 그 막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지금 황교안 씨가 정리가 돼서 네. 자, 저 박근혜 탄핵당하고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굿 가버넌스 우리 김강훈 선생님 하시는 좋은 정부를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고 나는 어디에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진영은 이걸 해야 된다고 말을 던지면 그 화두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이슈 파이팅이고 어젠다 세팅이고 그다음에 판을 끌고 가는 그걸 거예요. 못 하니까 예. 그 이제 곧 윤여준 만나러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셔서 이제 하시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문열 선생 그래요. 만났으면 그다음에 내 얘기를 못 하면은 네. 남 얘기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는 뭘 잘못했느냐? 나는 뭘 잘못했느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치고 나가는 전사가 돼야 되는데 뭐 우리 황 대표늘 말씀하시지만은 이 스크럼을 짜고 네. 누구야 저 김태우도 끌어들이고 잘생겼잖아. 뭐 김태우도 끌어들이고 또 뭐 오세훈도 끌어들이고 사무총장을 한성교 의원 참 뭐 사람 좋아요. 좋고 하지만은 그 중요한 자리를 그냥 친하니까 시킨다? 이게 벌써 저 황교안 씨가 자기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는 걸 봤으면서 그렇게 청와대 운영하면 안 되고 정부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봤으면서 그냥 이지고잉으로 내 친한 애 시켜가지고 왜 인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스크럼 짜고 가는 그런 걸 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러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다 잠깐 뭐 옛날 말로 흘러갑니다만 이래니까 조금 좀 편하게 하죠. 뭐.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옛날 우리 흔히 이제 장기 둘 때 우리 초한지 아닙니까? 그렇죠. 초나라와 한나라. 근데 그 초나라 즉 항우는 보면 이른바 항시 또 항시하고 섞이지 않은 사람은 장군으로 등용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졸병하다가 도망 나온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는 것이 하나가 유명한 한신이고 또 한 바가 진평입니다. 다 원래 그 항우 밑에 요즘 말하면 대대장수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유방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뭐 팽월도 영포도 누구도 스크럼을 짠 거예요. 그렇죠. 스크럼을 짰기 때문에 절대적 열세였던 유방. 그야말로 유방은 아시다시피 중국 역사 최초의 서민 황제입니다. 서민. 흔한 얘기 쌍놈 황제예요. 그렇죠. 다 귀족이 황제되고 왕이 됐지 쌍놈이 왕이 되고 황제가 된 첫 번째 케이스가 유방입니다. 그 유방은 왜냐니까 스크럼을 짰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열쇠를 뒤집어 엎고 항우를 갖다가 깨부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만나면 안 될 두 번째 사람 누구? 두 번째 사람 바로 김종인입니다.
김종인 장관 뭐 저도 김종인 대표하고 뭐 식사도 여러 차례 했고 참 개인적으로 좋은 분이고 근데 그분은 너무 자기 고집이 강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천하의 고집쟁이 박근혜 당시 대표를 갖다가 꺾은 사람이 김종인인데 비례대표 5번 하시고 비례대표만 각 정권마다 비례대표 5번 그렇죠. 하고. DJ 정권에서도 다음에 뭐 이쪽 문재인 정권은 아니죠. 문재인 당에서도 비례 그 5번 했어요. 그 비례대표. 김종인 저 박사는 그 우리 저 87년 헌법의 제 119조 네.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조항을 조항. 뭐 넣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박근혜라는 양반이 그 경제민주화라는 5글자를 업기 위해서 김종인을 업었던 것이고. 업었죠. 저 문재인은 또 그 사람의 그나마 뭐 또 그런 또 허명에 해서 당을 비대위를 맡겨가지고서 뭐 공천 그리고 정리하고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두 케이스나 성공은 했어요. 그러네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김종인 박사를 갖다가 박근혜 후보가 끌어들이고 굉장히 사실은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게 도대체 당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지 내가 대통령 후보인지 김종인 박사가 대통령 후보인지 모를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러니까 그분도 속이 화니까 네. 속이 비어 있으니까 또 그 김종인이라는 또 저 허명에 스스로 또 기댄 거지 뭐. 그래서 사실은 김종인 박사는 간판만 이용했고 간판만 실제 이용한 거죠. 그때 밑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감옥 가는 안종범이라든가 뭐 강아무개 의원 이 경제학자들이 실제 나머지 다 꾸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종인 박사 한때는 보면 처음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10년, 2011년에 안철수 이른바 청춘 콘서트를 갖다 기획했던 3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윤여준, 김종인, 그다음에 법륜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자칭 스님이라는 분. 이 3사람의 시골 의사 박경철까지 끼워갖고 안철수 바람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김종인 박사에 대해서 아마 또 지금 보면은 아마 황교안 대표 주변에 수근수근 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이 김종인 박사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큰 도움 되죠. 근데 김종인 박사는 늘 보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이른바 반코페르니쿠스적인 분이에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도는 거고, 나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만나면 일단 또 속이 허하신 예전에 박근혜 또 속이 허하신 문재인 이분들 잘 이용했고 두 분이 성공했으니까 황교안 대표 당신도 한번 성공해 보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김종인 박사에 또 휘둘리고 왜냐 하니까 나름대로 박근혜 쪽에 또 그리고 문재인 쪽은 당사자 본인 2사람은 속이 비었고 허했을는 몰라도 아니 그 뒤에 흔한 얘기로 병사들이 있었어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뒤에도 보면 이른바 그 숨어 있는 그 있었어요. 많죠. 그러니까 보면은 조금 적당히 이용하고 말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당내 뿌리가 없습니다. 정치권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꾸만 뿌리 없는 사람이 허명만 이용하려 했다가는 완전히 바보 됩니다. 이제 그런 조짐이 네. 황교안 씨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 예. 이 시대에 던지는 화두. 네.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네. 뚫고 나가기 위해서 병사들도 모으고 뭐 대대장급도 모으고 차단장도 모으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뭐 이제 홀로 독고다이로 이제 뭐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참 걱정해요. 저는 저 대통령 하겠다는 양반이 네. 이렇게 내게 없이 할 말 없이 이제 누구 이제 또 이제 장애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문열 만났으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나볼 텐데 그거 제가 2사람 빼고 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누굽니까? 고전에 그럼 뭐 이제 이 3번째는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잠깐 좀 숨겨뒀습니다. 네. 예전에 보면 예전에 자민당 일본의 자민당이 저 2009년인가 완전히 폭삭 망합니다. 그렇죠. 폭삭 망했을 때 그때 그 보수의 유언이라는 책을 쓴 분이 그 원로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썼는데 그 양반 글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오늘 폭삭 망했다고 절대 쫄지 마라. 반드시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 결국 3년 만에 일어섭니다. 그렇죠. 정권 되찾아오는데 그때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얘기하는 원래 일본의 총리를 아주 최장수 총리를 한 분 중에 한 분이죠. 리더는 4가지를 갖춰야 된다. 통찰력, 설득력, 조직력, 그리고 인간적 매력. 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과연 황 대표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과연 이 아까 우리 이걸 보는 통찰력이 근데 있는가? 요 책에는 아까 얘기하신 4가지를 뭐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저는 찾아볼 수 없어요. 통찰력, 설득력, 그다음에 조직력을 결합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조직력, 인간적 매력, 그리고 독일에 그야말로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던 아데나우 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용기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세상을 만들고 본인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문열이 만나 그다음에 뭐 누구 만나 하고 만나다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 세 번째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자칭 장자방. 보세요. 자칭 장자방 바글바글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게 답이에요. 자기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으냐, 네. 이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가고 싶으냐,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차라리 네. 저 새벽에 기도하실 때 가서 그거를 성찰하시고 네. 공부를 하는 게 낫지. 네. 저 허망한 저 허명들에 기대서 저 A4 용지에 2장에다 대자 권자 대권 써가지고 저는 썼습니다. 대권. 그러면 안 되겠다. 그 갔다 와서 예. 이 책 보고 제가 좀 절망해서 그래요. 절망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우파에는 황교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동네 분위기가 네. 지금 그 당 사람들 얘기가 의원들도 현역 의원 뭐 저도 모르는 뭐 의원이 있습니까? 다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어떻게 황교안은 앞장 세워서 살살살 가다 보면 뭐 또 내년에 뭐 빠지지 알고. 얻어 걸리지 않냐 뭐 이런 아니한 생각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참 우리 저 김영광 실장 저 보면 뉴욕에서 오자마자 또 어제 시차가 헷갈려서 밤새 이거 다 읽었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앞으로 만나지 말아야 될 세 사람 윤여준, 다음에 김종인, 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자칭 장자방들입니다. 자기를 세우는 게 먼저예요, 그죠? 자기를 세워야죠. 네. 아생연후 살탑니다.